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분기 영업이익이 3,14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0.7% 증가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대한약품의 주식 7만 4천여 주를 늘려 20억 원의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와 포항, 광양제철소 제품 포장 외주 작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773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4.8% 수준입니다. SK가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6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3% 증가했습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 공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저께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대로 아주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원자력 관련 기업인데 그 원자력이라 하면 이제 그 발전을 하고 이런 운영은 이게 한수원이 합니다. 물론 이제 한수원은 비상장사이긴 한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한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원자로와 터빈을 만드는 것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에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산중공업이 이제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뭐 한전 KPS, 한전 기술들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폴란드 원전 수주 임박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APR 1400이 사실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특허 소송이 붙었다라는 이제 뉴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수주도 이제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근데 네.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이제 원자력 개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 전신이 한국중공업이었죠.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APR 1400에 대한 국산화가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특허라는 거는 다 갖고 있어도 다 독자 기술을 했어도 다른 것으로 이제 빈틈이 생기면 이제 특허 소송이 붙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APR 1400에 대해서 10년 정도에 이미 국산화가 완료됐다. 그래서 일부 특허 소송이 붙을 수 있지만 설령 특허 소송이 붙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는 또 이제 원자력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발전하려면 터빈이 있어야 되는데 터빈이 사실은 이런 원전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해상풍력이나 이런 터빈은 엄청나게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 개발할 수 없는 그 제품인데 이런 원전과 SMR 소형 원자로죠. 중소형 원자로에 기반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이제 매출 올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해상풍력을 확장한 상태에서 해상풍력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곳곳에서 물론 이제 원자력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곳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해상풍력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회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폴란드와의 또 MOU 체결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공시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한약품이 있습니다. 대한약품에 대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제 지분 늘렸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원래 5%를 갖고 있었는데 추가로 지분을 사들이면서 6%가 넘는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대한약품은 사실은 이제 중소제약사로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수액 전문 제약사입니다. 수액이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일상에 살 때 이제 피곤하거나 이럴 때 이제 수액을 맞으러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액이라는 것이 큰 부가가치나 뭐 이렇게 기술적 난이도는 없어 보이지만 이미 대한약품이 우리나라 수액 시장에서 상당수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쉐어를 그 정도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 다른 제약사에서 뚫기는 쉽지 않다. 이런 걸 인식을 해야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대한약품이 사실은 수액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고령화 사회의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보시면은 몸이 좀 피곤하고 수액을 많이 맞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빨라지면은
대한약품의 이제 매출과 그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메리에스 자산운용이 이제 대한약품에 대한 주식을 획득을 했는데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미국 굴지의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9.9%의 지분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대한약품의 2대 주주인데요. 피델리티가 대한약품에 투자했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라는 건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거고 그 고령화 사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수액을 맞으면은 대한약품이 그에 따라서 매출이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그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계속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랬던 대한약품의 이제 매출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대한약품이 그래서 연평균 거의 10% 가까운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고 그래서 피델리티도 이제 그 지분을 갖다 취득을 한 것이고 이번에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원래 5% 갖고 있지만 추가로 이제 지분을 획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아주 크지는 않네요. 최근의 추세는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이어오고 있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워낙에 적습니다. 오늘도 이 시각 현재 5,700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큐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